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리맘다육입니다. 제 채널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비가 조금 내렸습니다. 비가 그치고 나면 본격적인 폭염이 시작이 된다고 하죠. 이제 이번 주 내내 폭염이 시작되는데요. 위지방도 그렇고, 아랫지방도 그렇고, 어제 뉴스를 보니까 폭염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된다고 합니다. 기온이 35도 이상 올라간다고 합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느끼는 그 온도는 훨씬 더 높죠. 베란다의 다육이들도 제 경험으로 봐서는 화분이 뜨끈뜨끈할 정도로 그렇게 온도가 올라갔었습니다. 특히 햇빛이 잘 드는 베란다에서는 온도가 37도 이상까지도 올라간 적이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저는 선풍기를 2대씩 틀어놓고 다육이들을 식히면서 그렇게 관리를 했는데요. 그래도 무름병으로 가는 품종들이 있었습니다. 에케베리아 속 입장이 부드러운 품종들은 무름병으로 쉽게 가는 걸 볼 수 있었는데요. 다육이를 키우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또 무름병으로 아니면 각종 다른 병해충으로부터 다육이를 하나 둘씩 보내게 됩니다. 살아있는 식물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거죠. 담담하게 받아들이고 다육이들을 키우다 보면 이제 하나 둘씩 가더라도 담담해지는 그런 시기가 있습니다. 최소한 한 2, 3년 이상 키우다 보면 또 하나가 갔네 라는 생각이 들죠. 그렇게 담담하게 받아들이는 그럴 때까지 우리는 다육이를 또 열심히 키우고 보살피고 그렇게 하게 되죠. 다육이가 무름병이나 다른 병해충으로 가더라도 서운해하지 마시고 또 다육이로부터 힐링을 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다육이들을 깍지벌레 약을 또 한번 했습니다. 약을 할 때가 됐고 해서 해주는데요. 특히 여름에는 병해충이 많이 오기 때문에 미리미리 약을 해서 관리를 해주는 게 좋습니다. 약을 미리 하게 되면 깍지벌레나 응애나 곰팡이균이 잘 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간혹 하나씩 오는 경우가 있을 때는 따로 분리를 해서 약을 해주는 게 좋고요. 제가 지금 깍지벌레 약을 한번 또 이렇게 다 살포를 했는데 저는 약을 해주고 그 다음날 물을 위쪽에다 살포시 주는데요. 약간 약이 씻어나갈 정도로만 물을 줍니다. 흠뻑 주지는 않고 약을 하고 나면 입장에 얼룩이 남죠. 특히 하얀 백분이 있는 거는 별로 표가 없는데 초록초록한 다육이들을 보면 입장이 얼룩이 이렇게 집니다. 그래서 이 얼룩을 없애기 위해서 물을 살짝 위쪽에다 주는데 지금은 여름이고 물 주는 게 많이 조심스러워요. 그런데 비가 와서 지금 습도가 많이 높아서 물을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아이는 블루 엘프인데요. 지금 초록초록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가을부터 물이 들기 시작을 해서 봄까지 빨갛게 물이 들어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이 블루 엘프가 한 번씩 분질을 합니다. 해마다 하는 거는 아니고 제가 볼 때는 한 2, 3년에 한 번씩 분질을 하게 되는데요. 지금은 얼굴 두수가 많이 많아졌죠. 맨 처음에 제가 데리고 왔을 때는 8뚱가 이랬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엄청나게 많아졌죠. 이렇게 분질을 하면서 크는 게 블루 엘프입니다. 그래서 군생을 데리고 와서 키우다 보면 더 풍성하게 키울 수가 있죠. 분갈이 흙은 8대2로 해서 저는 심어주고 있고요.
그리고 2개월에 한 번씩 영양제를 주고 있습니다. 영양제는 저는 하이포닉스를 쓰지만 시중에 가보면 식물 영양제들이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영양제를 가지고 오셔가지고 소량만 물에 타서 뿌려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물을 줄 때 상면을 줄 때도 좋고, 그리고 저면 관수를 할 때도 물에다가 희석을 해서 해주면 뿌리가 훨씬 더 튼튼하게 자라면 다육이 입장들이 더 건강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봄, 가을에 성장하는 품종이죠. 봄, 가을 햇빛이 잘 들고 통풍이 잘 되는 곳에서는 2, 3주에 한 번씩 물을 흠뻑 줘도 괜찮지만 실내나 베란다에서 키운다면 아랫잎장이 하엽이 약간 지기 시작을 할 때 그때 물을 주시면 됩니다. 블루엘프입니다. 입전금이죠. 입전금은 정말 키우기가 수월한 품종 중에 하나이고 오래 묵으면 이렇게 자구도 많이 달아주는 그런 품종입니다. 저도 이 아이를 3개를 합식을 했는데요. 지난해 이렇게 자구를 바글바글 달아줬습니다. 아래쪽 목대에서 이렇게 자구가 나왔죠. 다육이들은 오래 묵으면 목대가 고사가 되는 경우도 잘 있는데요. 그러나 또 반면에 자구들을 많이 냅니다. 그리고 또 윗잎장이 하나 둘씩 하엽이 지기 시작을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또 아랫잎장이 풍성하게 커주기 때문에 그렇게 보기 싫지는 않지만, 여기도 보면 위쪽에 많이 얼굴이 작아졌죠. 엄마의 영양분을 이 자구들이 아래에서 다 뺏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갈이 흙을 거칠게 해서 저는 8대2로 심었고요. 베란다나 실내에서 키운다면 8대2 마사나 난석을 80% 그리고 쌍토는 20%만 해서 심어주는 게 좋습니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분갈이 흙을 조금 거칠게 해서 심어줘야 물 빠짐이 좋아서 화분 속에 물이 오랫동안 고여 있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되면 또 무름병으로부터 예방이 되겠죠. 물을 주고 난 후에는 반드시 통풍을 시켜줘야 되고요. 선풍기가 있으면 선풍기를 틀어주는 게 좋습니다. 한 3일 정도는 말려주는 게 좋겠죠. 분갈이 흙을 조금 거칠게 심어주면 물을 주고 나면은 한 3일 정도면 화분 속에 흙이 다 마르게 됩니다. 필요한 만큼 다육이가 물을 먹게 되는 거죠. 선풍기를 틀어서 3일 동안만 통풍을 잘 시켜주면 됩니다. 입전입니다. 에그린온입니다. 이 아이는 물이 너무 가면 안 되고요. 물을 자주 주게 되면 아랫잎장이 투명하게 물을 많이 먹고 하엽을 지게 됩니다. 그리고 또 너무 과하게 주면 무름병이 쉽게 오기 때문에 이 에그리노는 물을 많이 아끼면서 키워야 됩니다. 입장이 지금 동글동글 짧아졌죠. 오래 묵은 묵은둥이라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오래 묵은 묵은둥이는 이렇게 목대를 보면 목지라가 되어 있지만 다육이들이 예뻐지기는 한데 간혹 너무 오래 묵은 묵은둥이는 목대가 고사가 돼서 중간 목대가 부러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영양제를 2개월에 한 번씩은 꼬박꼬박 주면서 관리를 해야 되고요. 오래 묵은 묵은둥이일수록 영양제는 필수입니다. 시중에 영양제를 구매를 해 두셨다가 물 주실 때 2개월에 한 번씩은 영양제를 주는 게 좋습니다. 뿌리가 튼튼해야 그나마 위에 잎장들이 단단하기 때문에 영양제를 저는 조금씩 주면서 키우고 있습니다. 오래 묵은 묵은둥이일수록 정말 물이 들면 예쁜데요. 한순간에 목대가 고사가 돼서 훅 가버리면 많은 아쉬움이 남죠. 그러나 너무 오래 살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다라고 또 한편으로 또 이안을 삼기도 합니다. 그동안의 예쁜 모습 많이 보여줘서 고마워하고 보내는 경우도 있지만 빨리 발견을 하면
그 목대 부분 고사된 것만 정리를 하고 또 3일 정도 말렸다가 흙 속에 꽂아두면 외두지만 그래도 또 예쁘게 자라는 경우가 있습니다. 에그리논도 분갈이 흙을 8대 2로 해서 심어줬고요. 흙을 거칠게 해서 심어주고 영양제를 조금씩 주면서 관리를 하면 됩니다. 물이 잘 빠져야 다육이들은 무름병으로부터 예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육이는 물을 많이 좋아하기도 하지만 너무 과하면 또 무름병이 쉽게 오기 때문에 적당하게 관리를 해줘야 되는데요. 우리 초보맘님들은 그 적당이라는 그 단어가 참 어렵죠. 어느 정도를 줘야 적당한지를 알 수가 없는 거죠. 아랫잎장이 하엽이 하나씩 지기 시작을 하면 그때 물을 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에그리노는 그렇게 관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오늘도 다육이 몇 품종을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이제 폭염이 시작이 됩니다. 다육이 관리 잘 하시고요. 열에 익어서 보내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화분이 많이 뜨거워지고 물이 화분 속에 있다 보면 뿌리가 익어버립니다. 그러면 고사가 돼버리죠. 다육이들이 그래서 보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관리 잘 하시고 선풍기 틀어서 최대한 열을 식혀 주시고요. 오늘도 행복한 다육생활 하시기 바랍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꾹 눌러주고 가세요.